친구들 안녕하세요. 용 키우는 용박사 용총각입니다. 지난 시간엔 레오파드 게코가 먹는 먹이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용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레오파드 게코가 살게 될 집, 사육장과 바닥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레오파드 게코는 파충류 중에서도 유독 강한 종이라 몸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통에서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좁은 통에서 연명만 시키며 기르는 게 동물과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오파드 게코는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이 아니라 관상동물이자 반려 파충류입니다. 또한 활동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종이에요. 여러분이 가게에서 레오파드 게코를 입양하실 때 보통 이 수납함을 보게 되실 텐데, 이건 대량으로 레오파드 게코를 기르기 위해 쓰는 통일 뿐 레오파드 게코를 재미나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사육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처에서 이 통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터브라고 불리는 통에 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레오파드 게코가 죽지 않게끔만 해주는 공간이지 높이도 낮고 면적도 좁기에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레오파드 게코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아요. 사람도 3평짜리 공간에서 밥과 물만 있으면 살 수는 있잖아요. 행복하기 어려울 뿐이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되도록이면 넓은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누리며 살고 싶듯 레오파드 게코가 살 공간도 가급적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넓으면 넓은 만큼 레오파드 게코가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용품을 많이 넣어주실 수 있고, 레오파드 게코가 스트레스 없이 여기저기 몸을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끼든 성체에게든 권장하는 최소한의 면적은 한 마리 기준으로 가로 45cm, 세로 30cm이며 보통은 되도록이면 최소 60cm부터 시작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60cm 사육장엔 암컷 2마리가 들어갈 수 있고 90cm 사육장엔 수컷 1마리와 암컷 최대 4마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코에게 큰 사육장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정보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레오파드 게코의 활동량은 정말 많고 어릴수록 더욱이 넓게 돌아다니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제가 권장하는 최소 길이인 45cm 사육장은 국산 왕대 채집통이 있고 60cm 이상의 사육장이라면 포맥스와 PB 사육장이 있습니다. 채집통, 포맥스, PB 사육장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채집통은 우선 1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육장들보다도 가볍고 가벼운 만큼 관리가 편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소재라 기스도 잘 나고 상부 열원을 쓸 시 녹아버리고 가벼운 만큼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대 길이가 45cm로 아주 최소한의 용품만 들어가기에 결코 완벽한 사육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새끼가 살기엔 괜찮겠지만 성체에겐 조금 아쉬운 면적이라 아주 권장하진 않으나 저렴한 집부터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채집통은 낮고 넓은 독일제가 있고 높고 넓은 국산 제품이 있는데, 높이가 낮은 제품을 쓰면 레오파드 게코의 몸이 제대로 펴지지 않고 구겨지기 때문에 가급적 높은 국산 제품이 좋습니다. 채집통 다음으론 포맥스 사육장과 PB 사육장이 있는데요. 이 두 사육장은 기본적으로 넓게 나오고 레오파드 게코에게 필요한 전기장치가 웬만해선 전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꽤 콤팩트합니다. 소재가 기본적으로 튼튼한 목재인지라 상부 열원으로 인한 화재 우려도 없고 보온도 매우 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 제가 특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이 사육장들엔 기본적으로 부착되는 자동온도 조절기를 3년 주기로 교체해 주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자동온도 조절기의 수명 문제만 아니라면 사육장 자체의 수명은 매우 길기 때문에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자동온도 조절기를 내장형으로 쓰지 않고 외부에 연결하여 쓰고 교체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맥스와 PB는 사양이 꽤 비슷하고 가격 차이도 나지 않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면, 포맥스는 소재가 PB보다 얇고 약한 편이며 PB는 포맥스보다 소재가 훨씬 두껍고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무게 차이가 나는데요. PB는 60cm만 넘어가더라도 꽤 무거운 편이지만 포맥스는 120cm여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만약 편리하고 가벼운 걸 좋아하신다면 포맥스를 선택하시고, 무겁더라도 안정적인 가구 같은 사육장을 생각하신다면 PB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팅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채집통이든 포맥스든 PB든 세팅 방법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같습니다. 세팅하기에 앞서 사육장은 절대 방바닥에 놓지 말아주세요. 겨울철엔 보일러를 많이 트시는데 사육장 밑면이 걷잡을 수 없이 달궈지면 사육장 안의 동물에게 순식간에 탈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땐 돌이키기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온도의 편차가 적은 곳, 가구 같은 곳 위에 사육장을 놔주세요. 사육장 위치 선정이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세팅해 봅시다. 우선은 사육장에 열원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완제품 사육장엔 보통 자동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는데 이 자동온도 조절기에 센서가 있는 방향에 세라믹 혹은 자외선 온열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2에서 3자 기준 100W가 무난하고요. 전원을 미리 켜고 설치하시면 화상 입으실 수 있으니 꼭 꺼진 상태에서 설치해 주세요. 하부 열원을 쓰실 분들은 바닥면에 전기장판을 절반 면적만 깔아주시고 자동온도 조절기의 센서는 열원이 위치한 바닥면 쪽에 둬주세요. 이어서 상부 열원을 쓰시든 하부 열원을 쓰시든 자동온도 조절기를 31도에 맞춰줍니다. 만약 이 자동온도 조절기가 없다면 고온으로 인한 화재로 파충류는 물론이고 사람까지 피해 입을 수 있으니 내장형이든 외부형이든 꼭 구비하셔야 합니다. 포맥스 PB장을 쓰실 분들은 기호에 따라 온열등 옆쪽에 LED 램프나 UVB 램프를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단순히 관상하기 위해 넣는 램프이기에 어떤 것을 쓰시든 무방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기본적인 열원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제 바닥재를 깔 차례인데요. 제가 16년 동안 정말 이 바닥재, 저 바닥재 다 써보면서 가장 최고의 바닥재라 판단한 것이 저곡토와 녹수토입니다. 레오파드 게코는 충식성 도마뱀이지라 기본적으로 배설물의 향이 매우 강한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키친타올이나 신문지를 쓸 경우 조금만 청소 주기가 미뤄져도 악취가 매우 나게 됩니다. 또한 바닥재를 갈아줄 때마다 게코가 매번 새로운 냄새와 자극에 적응해야 하죠. 하지만 저곡토와 녹수토는 기본적으로 흙 뭉치라 냄새도 매우 잘 잡아주고 배설물이 묻은 입자만 핀셋으로 집어서 버려주면 되기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또한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와 달리 게코가 파낼 수도 있고 다양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데다가 만에 하나 섭취하더라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저 흙뭉치에 불과합니다. 입자가 아주 작고 소화시키기 힘든 돌 알갱이가 아니기에 모래사막이 아닌 흙바위 무덤에 살아가는 레오파드 게코에게 오히려 그 어떤 바닥재들보다 적합합니다. 사이즈는 소립과 중립을 추천드리는데 취향에 따라 어느 것을 선택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파충류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제 제안을 통해 저곡토, 녹수토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후기를 볼 수 있으니 믿고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한 최고의 바닥재입니다. 어쨌든 이 바닥재를 사육장에 2에서 3cm 높이로 깔아줍시다. 처음엔 분진이 많이 나오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흙뭉치인 저곡토와 녹수토는 분진을 잡겠답시고 물에 헹구면 아예 다 부서져 버리기에 처음 받으신 상태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바닥재까지 깔렸다면 열원이 위치한 뜨거운 면에 레오파드 게코가 몸을 숨기며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인 건식 은신처를 놓아주세요. 이 건식 은신처는 사육장에 들어가는 게코의 수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시원한 반대편엔 중사이즈 물그릇과 탈피, 휴식, 산란을 돕는 습식 은신처를 놔줍시다. 습식 은신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제품도 상관없지만 좀 더 넓은 습식 은신처를 제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골든햄스터 욕실을 사용해주세요. 습식 은신처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수태, 질석, 코코피트 등의 습한 소재가 들어가는데 경험상으로는 생물이 먹어도 안전한 코코피트가 가장 좋았습니다. 코코피트는 물에 불리고 꽉 찼을 때 입자가 손에 살짝 묻어나는 정도로만 수분을 항시 촉촉하게 유지시켜주세요. 축축이 아니라 촉촉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참고하실 게 만약 열원이 위치한 면에 물그릇과 습식 은신처를 놔주시면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하기에 이 두 용품은 반드시 열원이 없는 방향에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셨다면 레오파드 게코를 건강하게 기를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레오파드 게코가 갖고 놀 수 있는 용품들을 넣어주실 수 있는데요. 돌이나 유목이 가장 애용되고 있습니다. 밤중에 관찰해 보시면 이걸 타고 놀거나 이 위에 퍼져서 자는 모습들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골든 햄스터 용품들을 내부에 넣으셔서 다양한 자극들을 레오파드 게코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 털이 들어간 포치나 평평한 쳇바퀴인 소재를 레오파드 게코들이 꽤 선호하더라고요. 포맥스나 PB를 쓰시는 분들은 높은 높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구조물들을 넣으실 수 있는데, 골든 햄스터 전용 데크를 찾아보시면 2층 구조의 계단이나 복층 구조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또한 레오파드 게코들이 상당히 잘 쓴답니다. 구조물들은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하시되, 상부 열원을 쓰시는 분들은 온열등까지 구조물이 닿지 않게끔만 신경 써주세요. 온열등은 빠르게 온도가 오르는 만큼 근처에 태울 수 있는 물체가 있다면 금세 태워버릴 수 있어요. 이 부분까지만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추천 바닥재부터 사육장 세팅 요령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제가 제안드린 세팅 방식은 제가 수년 동안 시험하며 가장 최고의 방식으로 꼽은 방식입니다. 파충류 카페에서 용총각을 검색하시고 제 게시글들을 보시면 수백 개의 긍정적인 리액션들을 보실 수 있으니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미처 다루지 못한 레오파드 게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보면서 유익한 정보들 마저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이만 물러납니다. 안녕.